산성 위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내부 적이 없었잖아요. 반란이나 이런 것은 아니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외부 적이 없어요. 거의 두 번 침략을 당했는데 두 번 다 그냥 그 전쟁 나온 전쟁 못 다 끝났습니다. 두 번 다 그 여몽 연합군이 왔는데 후쿠오카 앞에서 거의 뭐 저기 계절풍에 만나서 다 수장되거나 아니면 일본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리고 왔다가 댕코 당하고 갔죠. 그러고 나서는 다 내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계가, 여기도 그 옛날 설국 그 가와바다 야스나리 설국을 보면은 국경의 터널을 지나니 거기는 새로운 설국이었다, 그런 어구가 나오잖아요. 그때 국경이라는 것은 여기 그 한 영주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규슈는 9개가 나라가 있어서 규슈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코쿠는 사국이라고 해서 4개의 나라,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해서 히로시마 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라는 것은 비자가 필요한 외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곳, 그렇죠. 다이묘들이 본주, 그걸 경계를 한다는 게 묘하잖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산에다 강에다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성을 짓다 보니까 평성 높게 져요. 높게 지고 위에서 망루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성에 지금 우리가 외성 그러면은 이런 성을 이미지 하는데, 이 성이 고정화된 게 조총의 전례에 의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싸움이 육박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근전에서 했는데 조총이 오면서 이제 달라져요. 전쟁 양상이. 그리고 나서는 그 조총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이 재편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안드로이드로 인해서 그 스마트폰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겠죠. 여기서 요 호의 거리를 당시에는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무조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밖에서 이 안에서 쏴서 얘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조총의 살상거리를 호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밑에서 위를 쏴야 되니까 중력 때문에 파괴력이 떨어지지만 위에서는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거리가 호의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마부대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접근전이 이루어지니까 전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여기다 다리를 그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안 오고 전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통과한다? 다리를 통과한다, 문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진 곳을 만들어내요.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사각진 곳,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다 이렇게 해놨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 몰려 들어오면 이때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문을 닫고 불화살을 쏘거나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둬놓는 거. 이렇게 해서 되게 방어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혼마루라고 있는데, 이게 원환이라고 그러지만은 이환이라고 3환이라고 써졌어요. 혼마루, 다이마루, 다이니마루, 다이산마루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은 오피스예요. 요즘은 청와대죠. 청와대 공간, 별관, 부속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여기서는 정문을 보는데, 여기 이제 제일 요 정도의 성 규모면은, 특히 여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성을 지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세키가하라라는 곳이 이 기후에서 조금 있어요. 세키라고 하면은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 그 새끼가 관자를 써요. 관자, 세관할 때 그 관자. 그러니까 하관에서 시모노 새끼라고 그래요. 관자인지 아시겠죠? 새끼. 그 새끼의 서쪽에 있으면은 간사이. 그 동쪽에 있으면 관동. 그래서 동경 쪽. 그래서 그 새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은 나눠집니다. 근데 이 새끼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은 되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관서 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관동 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이 두 세력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부딪혀 싸웁니다. 한나절 만에 게임은 끝나서 도쿠가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지만은 일본에서 그렇게 승리를 했다고 해도 모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모두가 다 상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군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끝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이 완전히 말살을 시킬 수는 없고, 다음에 댐비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 세력을 이루지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정책을 에도 시대 끝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대규모 토목공사라든가, 얘네들이 매년 인지를 잡아두고 매년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상킹 고타이라고 그래서 500명의 가수들을 데리고 오사카에서부터, 규슈에서부터 동경까지 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여행 경비가 걸어서 가는데, 갈 때는 화려하게 해야 돼요. 자기 가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빚내가지고 그 행차를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목숨은 살려주되 돈은 못 모으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재력이 있으면 딴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세와 관록을 나눴을 때 이 한 중간이 되는 것이 나고야입니다. 오사카하고 중간이 되는 게 나고야예요. 그래서 여기를 줄 때 자기 셋째 아들한테 여기에다 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일본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성이죠. 그리고 이제 요 성이 하나가 있고 쭉 올라가다면은 시조카에 하마마치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여기는 자기 친족들, 혈족들로 이어져 갖고 거기는 어떤 걸로 하느냐, 자기 가신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애들, 걔들을 딱 심어 놓으니까 하마마츠 성주를 나중에 전부 다 출세를 했어요. 우리 일군 사령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을 출세의 성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승진 시기가 되면 거기 와가지고 좀 순례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 성주가 우리나라하고 전쟁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한 번도 일본은 질서 있는 붕괴를 쭉 해왔어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면은 모두가 다 완전히 끝까지 씨를 말릴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딱 끝나고 이제 거의 다 그 승패가 딱 어느 정도 분수령이 딱 넘어갔다 그러면은 항복식을 합니다. 패자가 항복식을 하는 경우와 항복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복식을 안 하는 경우는 여기서 밖에서 보면은 4층이다 그러면 그 중간에 층이 하나가 있어요. 비밀의 방. 거기서 영주가 홀로 자결을 합니다. 그 방에서 이제 외로운 결단을 해요. 전쟁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위에서부터 모든 정보를 다 그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쳐라, 동문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도 농성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활복 자살을 해요. 또는 와서 딜을 합니다. 승자한테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식솔들은 걷어줘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딱 무릎을 꿇고 흰천을 깔고 활복 자살합니다. 이제 그 활복이란 말 우리나라 말 절복이에요. 절복. 절단하고 배를 절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민들이 이걸 흉내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사무라이에게 주어진 아주 명예로운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쫙 해서 하죠. 그 이제 막 피도 토하겠죠? 그럼 바로 죽을까요? 엄청 아프겠죠? 나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빨리 그 고통을 덜어주는 친절한 행위를 해야 돼요. 친절하게. 그 친절이라는 게 한자로 친할 친자.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이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죽은, 내가 평소에 제일 존경했던,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 치카고시 회장님 어제 우리 갔던 마루야마 그 상무님이 그러겠죠. 가서 칼로 가서 자기 죽은의 마지막 예를 다 가서 죽은의 목을 칩니다. 그게 친절한 행위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그 필리핀이라든가 어디를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성이라는 것은 어떠냐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이라든가 자연 환경도 있고 역사적 환경이 거의 현재 일본 사람들, 현재 한국 사람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도 그런 지난한 우리 지금 36년에 일본 일제 치하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500년 동안 전국시대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는 전국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최고의 가치, 질서, 선은 뭐냐 그러면은 무사도.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충성된 무사들을, 사무라이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교육을 시켰어요. 가부키 뭐든 간에. 가부키에서 추신구라라는 가부키는 자기 조그만 번에 영주가 자기 오야궁이 예도에 가가지고 가령 여수의 시장이 서울시장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그 시장 부하들이 12명이 가가지고 서울시장을 죽입니다. 이 사건은 애도에서 어마어마하게 하극상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전부 활복 자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예로운 영국 가부키로 그렇게 추앙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줄 서라 그러면 줄 서야 돼요. 금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장수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은 승자는 뭐냐 그러면 다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을 해요. 그래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질 때 천황이 항복식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울면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그러나 인정을 다 했어요. 질서 있는 승복을 했으니까 대단히 혼란이 없었어요. 그 질서 속에서도 그 붕괴 속에서 리더십은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은 왕이 도망가요. 항복을 해도 우리는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요. 우리는 잡초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 얘기했죠. 씨름을 하더라도 일본에는 쓰림판 밖으로 나가면 깨끗이 끝나요. 게임이. 우리는 끝나야 될 씨름을 안 끝나고 다시 와요. 나 안 넘어졌어. 나 금만 밟았지 안 넘어졌다니까 하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전부 다 뒤집어져야 드디어 아씨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 선거 중에서 우리 그러니까 역대 선거에서 선거 부정선거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그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러니까 고구려가 살아남았고 우리가 살아남았죠. 그게 우리 힘이에요. 여기는 금 밟지 말라고는 안 밟는데 우리는 금을 밟아요. 만지지 마세요. 그럼 꼭 만져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유목민의 피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뚝밖에 철쭉 밖에 풀 너머를 계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이지는 않지만은 좀 약삽한 게 있죠. 일본에서 찍지 말라는 거 싹 찍어갖고 가서 그거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 거예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좀 우리하고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볼 때 우리 시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본 사람의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업을 볼 것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 볼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진짜 하는 것과 어설프게 하는 것 카더라를 아는 것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만나는 사람들이 낙가문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어제 증명한다 그랬죠.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옛날 이 사람들은 호랑이가 없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안에. 놀랍죠? 호랑이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호랑이 가죽 같은 거라든가 들려오는 민화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린 거죠. 모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때 그 꽁이 암컷과 수컷이 다르듯이 호랑이는 수컷이라고 생각하고 표범은 암컷이라고 생각해서 표범을 암컷으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 우습죠?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너무나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죠. 그럴 때 어디로 해야 되냐? TNC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거였습니다. 오늘 직접인데. 여기 폰마루 고텐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올라가시는데 여기 사치 있잖아요. 이게 나고야를 얘기할 때 사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기 나고야의 상징은 긴 사치라고 해요. 금으로 된 사치. 사치는 고래를 잡아먹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물하고 관계 있죠. 여기 불에 약하니까 우리 그 용머리처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상징이 하면은 그나마 천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폼생폼사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오사카생이나 구마모토성은 금박으로 이렇게 했어요. 요렇게 정말 얇은 걸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큰 판으로 턱 붙였어요. 암컷 수컷이 있는데 암컷이 44kg, 수컷 43kg 두 개 합치면 100kg에 가까워요. 18K 100kg를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돌아보시고 버스에 10시까지 오는데 아시겠죠? 한 10시 1분 정도에 오시는 센스 그리고 기분 좋게 확 저녁 내고 가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쿨하게. 또 아까 지금 안 늦었다고 우기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하겠습니다.